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올해도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나만의 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가장 좋았던 책이니까 한 권만 꼽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 이 두 권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권 다 올해의 책으로 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최고의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반기 최고의 책은 인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개인적으로 겪었던 두 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읽기까지 많이 망설이다가 좀 늦게 읽게 됐다는 점이에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서적 코너에 있는 책이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는 분야라 읽을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인생의 역사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감성이 메마르면서 시를 멀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를 다룬 책이라고 하니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영철 평론가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어렵게 느꼈던 책들도 있어서 이 책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구입을 했는데 이 두 권의 책 다 읽고 두 권 다 첫 장을 읽자마자 왜 고민하다 이제 읽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책들입니다. 먼저 인생의 역사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인생의 역사, 공무도화가에서 사랑의 발명까지고요.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시나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 엮은 시화집입니다. 보시면 인덱스가 정말 많이 붙어있죠. 다른 책 읽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 책은 인덱스가 없으면 불안해서 책 뒷표지에 미리 인덱스를 다 붙여놓고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첫 장 읽자마자 왜 고민하다가 이제 읽었는지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이 책은 첫 장, 첫 줄부터 좋다고 읽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친구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인생은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말이다. 사전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혹은 그 기간이라는 특별하지 않은 뜻 말고도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특별한 뜻이 적혀있다. 이런 예문과 함께 인생이 불쌍해서 살려준다. 인생은 살려줘야 할 정도로 불쌍한 것이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인생은 이해할 수 없어서 불쌍한 것이다. 문제를 푸는 사람 자신이 문제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풀 수가 없는데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풀어야 하니까 더 불쌍한 것이다. 시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대단한 예술이다. 시는 행과 연으로 이루어진다. 걸어갈 행, 이어질 연.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래로 쌓여가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 걸어가면서 쌓여가는 건 인생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인생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시에 대해 말하면서 신영철 작가는 시와 시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책을 읽는 독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울림 있는 글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짧은 글들을 따라가다 보면 타자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슬픔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어쩌자고 이런 것까지 모르는가? 왜 학교에서는 슬픔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벽에 부딪힌다. 예컨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뿐이다 라는 벽.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것들 뿐이어서 내가 아는 슬픔은 내가 느낀 슬픔뿐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부딪힌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진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다.
이 분야의 열등생으로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펴내기도 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영원히 알 수 없다면 영원히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제발 이 책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 구절이라도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여럿 생각났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구절도 그렇고요. 이 구절은 예전에 다른 책에서였는지 신문기사에서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책에서 다시 접하게 됐고 12구 참사 때쯤이라 읽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 기타노 다케시는 말했다. 5,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5,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000건 일어났다가 맞다. 이 말과 비슷한 충격을 안긴 것이 히라노 게이치로의 다음 말이었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아가 그 주변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분인끼리의 연결을 파괴하는 짓이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누구도 단 한 사람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살인은 언제나 연쇄의 살인이기 때문이다. 저 말들 덕분에 나는 비로소 죽음을 세는 법을 알게 됐다. 죽음을 셀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애도의 출발이라는 것도. 네, 책 한 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시, 시인, 인생, 사랑, 죽음, 가족 등등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에서 조금도 특별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2022년 하반기 올해 책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 상반기 올해의 책. 이 책을 좀 늦게 읽게 된 이유. 첫째는 이 책이 너무 좋다면서 꼭 읽어보라고. 그런데 이유는 말해줄 수 없어. 그냥 한 번만 꼭 읽어봐 라고 업된 분위기의 리뷰들을 보고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고요. 둘째는 이 책이 과학서적 코너에 있어서 과학에 관심 없는 나는 분명 이 책을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다 읽자마자 친구한테 이 책은 진짜 꼭 읽어야 된다고 제가 호들갑을 떨었지 뭐예요. 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그렇게 추천을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체 왜 혼자 신나서 책 소개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다 읽고 나면 분명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 책은 장르가 불분명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소설인가? 추리소설? 과학책인가? 에세이 같기도 하고 이거 자기계발서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읽은 책이에요. 애매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흥미로운 책입니다. 책의 저자 룰루 밀러는 과학 전문 기자예요.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 그러니까 책에 따르면 혼돈에 뒤흔들리고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 붙여보려 시도하고 있을 때 타인의 삶에서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길 잃은 저널리스트 룰루 밀러는 그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을 읽게 되는데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집가이자 별, 식물, 어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분류학자예요.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고 몰입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좀 집요하고 집착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의 한 3분의 1 정도, 100페이지 정도까지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이 막 그려집니다. 이 부분이 지루하다는 리뷰들도 많았는데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저자 룰루 밀러는 조던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동경하고 존경하게 돼요. 저도 조던을 이 룰루 밀러처럼 생각했거든요. 조던이 배울 게 진짜 많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조던의 회고록을 소개하는 부분들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훌륭하게 여겨졌던 조던이라는 사람에 대한 삶, 배경에 대해 놀랄 만한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르가 또 한 번 바뀌어요. 한 사람의 집요함, 집착, 고집이 나쁜 방향으로 발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류를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마지막 장까지 어떤 장르로 바뀔지 몰라서 긴장하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반전이 있어서 진짜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기가 어려운 책이라는 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의 범주, 정해진 틀이 깨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걸 책으로 쓴 작가 룰루 밀러. 이 책의 장르도 어느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 보면 이 책 자체가 틀을 깨고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올해의 책 2권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2권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2023년 새해 첫 책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